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온라인저지 2512번 예산이라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실버 2입니다. 요즘에 저희 실버 2를 풀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문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크롤해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역할 중 하나는 여러 지방의 예산 요청을 심사하여 국가의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의 총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 모든 예산 요청을 배정해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정해진 총액 이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 요거 이렇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의 총 예산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보통 그럼 요거를 잘 봐야겠죠? 모든 요청이 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청한 금액 그대로 배정을 해주고요. 모든 요청이 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정수의 상한액을 계산하여 그 이상인 예산 요청에는 모두 상한액을 배정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이제 모두 배정 요청이 될 수 없어서 그 상한액을 제가 300이라고 정했다고 하면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330을 주세요 하면 이럴 때는 상한선이 300입니다 하고 300만 주라는 얘기겠죠. 자, 밑에 예제도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국가 예산이 485이고 4개의 지방에서 예산 요청이 이렇게 왔다고 해요. 이 경우 상한액을 127로 잡으면 위의 요청들에 대해서 각각 얘는 상한액이 안 넘은 애니까 얘네 둘은 그냥 그대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2명 얘네 넘은 애들에 대해서는 127, 127로 주고, 이렇게 줘야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해서 484라는 배정을 할 수 있대요. 대충 어떤 건지 느낌이 오셨죠? 그래서 여러 지방의 예산 요청과 국가 예산 총액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런 조건이 만족하도록 하는 배정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겠죠. 1번.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쵸? 이건 무조건 기본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심지어 샘플을 잘 줬어요. 485라는 총 예산이 있는데 이때 자 밑에 써볼게요. 120, 110, 140, 150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눠주는 게 제일 유리한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얘는 어떻게? 여기서 근데 저희는 밑에 것도 이제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거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얘는 127이 최대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128로 줘볼까요? 128로 주면 얘는 120을 주면 되고 얘는 120을 주면 되고 얘는 128, 얘는 128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486을 배정이 돼가지고 얘를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찾았는지가 일단 사실은 핵심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알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입출력을 보면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여기가 여기 샘플에 대한 예제가 들어있는 거고 요게 뭐예요? 이 상한액이 뭔지를 결국 출력하라는 거죠. 최대값인 정수를 요 상한액이 뭔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결국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찾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 485니까 일단은 얘를 4 정도로 나눠. 121로 나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121에도 되는지 보고 되네? 그럼 좀 얼추 좀 이거보다 큰 거 한 130으로 해봐. 안 되네? 125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요거를 조금만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풀어내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뭐죠? 이렇게 정답이 대충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로 했을 때 되나? 안 되네? 그럼 조금 밑으로 내려. 여기로 했을 때 되나? 여기를 체크하면 되나? 안 되네? 그럼 조금 올려볼까? 내려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얘를 찾아내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기 정답을 찾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방법을 알고 있죠. 바로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하는 거. 자, 어떻게 이용을 하냐?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 중에서 제일 큰 애가 150이잖아요? 그러면은 150 이상 가져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150을 일단은 맥스 값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뭐 저는 민값을 0으로 잡을게요. 그럼 요걸로 한 다음에 요게 절반이 75. 75로 이게 되는지 보는 거. 75로 만약에 된다 하면은 어떻게 바이너리 서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5로 만약에 했는데 오케이 통과되겠죠 당연히. 부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면은 요거 두 개의 중간 225니까 뭐 110, 뭐 2나 113 정도 되겠죠. 요걸로 되는지 보는 거예요.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민으로 변하는 거예요. 됐을 때는. 민으로 변하고 또 얘네 둘이 더해서 그거의 중간.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안 됐을 때는 얘로 안 됐을 때는 얘가 얘네 둘의 중간으로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제가 예시예요. 130이었는데 얘가 안 됐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상한으로 가서 또 얘네들의 중간을 찾는 거죠. 여러분 바이너리 서치는 많이 공부해봐서 아시죠? 그걸로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마음속으로 C를 생각했어요. 자, 내가 1에서부터 10 사이에 이제 어떤 수를 생각하면 맞춰볼게 했을 때 처음에 7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뭐냐면 그럼 업다운으로 해줘. 그럼 처음에는 얘네들의 중간에 5를 물어보죠. 5를 물어봐서 얘가 그럼 5보다 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 앞에를 바이너리 수는 5로 바꿔주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거의 중간값을 찾아요. 근데 운이 나빠서 여기서 바로 7이 나올 수도 있지만 8이 나왔다고 해. 그럼 얘가 다시 답변하겠죠. 8보다는 작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작을 때는 큰 거를 얘로 바꿔줍니다. 그럼 5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18 나누기 2 중간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뭐 운이 나빠서 6이 나왔다고 하죠. 그럼 6보다는 큰데 얘가 6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고 6 더하기 8 나누기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찾는 게 바이너리 서치잖아요. 그거를 약간 더 복잡하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바이너리 서치는 여러분 자 8개의 노드가 있으면 8개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를 찾는데 걸리는 질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거를 찾는데 요 8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요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요 노드를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요거를 바로 찾는 방법에서 질문을 몇 번 하면 돼요? 3번이에요. 자, 8개가 있을 때 3번이면 노그 8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여기서 한번 질문해서 물어봐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여기서 질문해서 물어봐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여기서 질문해서 물어봐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그럼 얘를 찾을 수 있죠. 이 분기점. 그래서 로그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바이너리 서치로 검증을 하는 데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입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n이 지방수를 의미하는 n은 3 이상 만 이하예요. 그러면 저 한 번에 바이너리 서치를 할 때 한 10,000번의 그 반복문을 돌겠죠. 왜냐면 저거 구하는 것 자체가 각 지방의 예산을 한번 쭉 탐색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바이너리 서치에서 측정한 값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10,000번은 돌아야 돼요. 한 번 바이너리 서치를 판단할 때 10,000번의 포문은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의 수만큼 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 요청을 표현하는 값들은 여기에요. 10만. 여기 10만 맞죠? 10만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시간 복잡도 말해도 될까요? 10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예산을 우리가 찾는데 걸리는 질문해야 되는 개수는 로그 10만이에요. 자, 로그 10만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요거 두 개 곱해도 1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 안 돼. 그쵸? 그래서 요거는 바이너리 서치로 풀림. 오케이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위에 한번 봐보세요. 보통 시간 복잡도가 그럼 여기는 1초가 나왔죠. 그렇죠? 1억 만 곱하기 10만 로그 앞에 씌운 거 이게 1억보다 작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로 풀 수 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샜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일단 제가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바이너리 서치도 해보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좀 옮겨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데이터 받아야겠죠? 이것도 저는 버퍼 드리도록 받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개수 받을게. 지방의 개수. 이렇게 또 받았어요. 이소시션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A 배열 또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포문으로 데이터 넣어주기. 이거는 뭐 항상 하는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저거 길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지방에서 요청한 것들 있잖아요. 스트링 토커나이저로 받을게요. div. 그리고 여기에서 A의 데이터에 요거는 뭐 항상 비슷하죠, 여러분. integer.post인트에 x 토큰으로 받겠습니다. 받고 우리 기준이 되는 거. 저거 총 예상이죠. 토탈로 받을까요? 위에 있는 거 가져요. 이렇게 받아놓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민맥스 값을 바이너리 서치를 위해서 민맥스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민 값은 0으로 지정하고 x 값은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놓는데 여기를 돌면서 여기 지방 제가 설명 아까 드렸죠. 여기 지방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 제일 큰 애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기 데이터를 받을 때 이 포문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x 값을 찾겠습니다. x보다 a의 I 값이 더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떤 데이터에서 x 밸류를 찾는 법. 근데 너무 간단한데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맥스보다 크면 포문을 쭉 돌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쳐주면 이 포문이 끝났을 때 여기에 맥스 값이 들어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while. 자,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시작할게요. 여기 바이너리 서치. 보통 바이너리 서치 어떻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기를 뭐 레프트 라이트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썼으니까 민이 x보다는 항상 작아야겠죠. 찾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쵸?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드 값이 하나 필요하겠죠. 뭐예요? 민 더하기 맥스 요거를 나누기 2한 거. 그쵸? 그 다음에 요 미드 값으로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어요? 자, 저 A를 일단 탐색을 해야겠죠. I는 N, I 플 자, A를 탐색을 해요. 헷갈리니까 여기 now의 값을 A 값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을게요. 자, 요 위에서 이제 요 위로 한번 가봐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배정해 주는 거? 우리가 처음 이해했던 거. 요거. 그쵸? 요거. 요 두 번째 거. 모든 요청이 배정될 수 없는 경우 특정한 정수의 상한선을 계산하여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봐봐요. 우리는 지금 상한선을 얘로 잡아본 거예요. 얘로 잡아. 그러면 if 지금 지방에서 요청한 값이 상한선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요. 상한선 이하의 예산 요청에서는 금액 그대로 배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요청 금액 그대로 배정. 그리고 else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상한금액으로 배정. 자, 그럼 요거 배정을 실제로 된다, 안 된다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봐야 되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봐요. 햄프 뭐 할까? 토탈. 0으로 일단 해. 그리고 여기에 일단 배정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 더 작은 해구나. 요청인 금액이 그대로 배정하라고 했으니까 너가 요청한 지금 금액 그대로 배정을 해줄게 하고 총 예산에 더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한 금액으로 배정하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잡은 상한 금액은 미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을 쫙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자, 요걸로 배정할 수 있으면이죠. 배정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 있는 요거랑 요거보다 내가 배정한 총액이 작거나 같으면. 그쵸? 그럼 요거는 뭐예요? 2번 상한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else는 없는 경우라고. 그쵸? else는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정할 수 있으니까 쪽이 저희가 했던 민 값에다가 미드 값을 넣어줘요. 미드 플러스 1 값을 넣어줘요. 그쵸? 그 다음에 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맥스에다가 미드값 마이너스 1을 넣어줘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게 바이너리 수치는 사실 끝이잖아요. 요거 그거죠. 자,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가 민이고 여기 맥스라고 할게요. 맥스고 여기가 민이야. 요 사이에 어떤 값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얘네 둘의 가운데 값으로 해봤어. 이 가운데 값을 해보니까 이거 배정이 가능해. 요 문제로 제가 대입을 해줄게요. 배정이 가능했어. 그럼 얘는 일단 배정이 가능하니까 배정이 가능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여기 사이에서 값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배정이 가능했으니까 요 민 값을 미드보다 한 칸 더 큰 여기로 이동을 해서 요 사이에서 찾아야겠다. 그런 거고 불가능하면 뭐예요? 맥스 값을 아래로 내려서 요 사이에서 찾아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요 코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출력해주면 될까요?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이너리 서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여기에서 맥스 값을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왜냐? 맥스 값은 요걸로 인해서 맥스 값이 변경이 돼요. 요거는 뭐예요? 배정할 수 없는 경우. 배정할 수 없을 때마다 맥스 값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다는 거는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끝터리의 경우보다 한 개 더 작은 수로 왔다는 거죠. 한 개 더 작은 수로 왔고 그 이후로는 얘가 더 이상 업데이트 될 일이 없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정할 수 없는 거의 가장 마지막 그 마지막 맥스 값보다 한 개 더 작은 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한 개 더 작은 수를 이미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요 맥스 값을 넣어주면 얘는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쭉 계속 돌다가 바이너리 서치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쭉 가다가 10으로 했는데 배정할 수 없어. 그럼 맥스 값을 나는 9로 바꿀게. 그럼 결국 요걸로 인해서 뭐 민 값은 뭐 8 이렇게 뭐 7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값이 만약에 9였어. 9가 정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사이인 8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8로 해봤는데 됐어. 그 다음에 8이랑 9 사이인 걸로 해가지고 9를 채택했는데도 됐어. 그런 뜻이죠. 10으로 안 됐을 때가 마지막이면 그거보다 한 개 더 작은 수를 출력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는데 요 맥스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미드에 마이너스 1로 한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맥스를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각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따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디버그로 봐볼게요. 제 논리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거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민, 맥스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죠. 그럼 여기 맥스 값이 127이잖아요. 그리고 요건 항상 이제 이렇게 민, 맥스가 거의 1차이가 나요. 1차이가 이게 왜냐면은 바이너리 서치를 하면은 이거죠. 민, 맥스를 이렇게 했다가 맥스 이렇게 줄이거나 민을 이렇게 내리건 맥스를 내리건 맥스를 내리건 맥스가 이렇게 내리건 민을 올리건 해가지고 점점 답에 가까워져가지고 딱 붙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이 127이 나왔는데 제 맥스 값이 127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디버깅에서 따져봐도 돼요. 결국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요 예제 출력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이해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얘 출력되는 거 보고 여기 맥스 값이 얘를 가리키고 있네. 그럼 결국 여기 내가 짠 코드 구조로 봤을 때는 이 맥스 값을 출력해주는 게 맞겠다 해서 얘도 저는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검증해 볼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을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요 밑에 것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아마 돌리면은 제 로직에서는 맥스는 450이 나오고 미는 451이 나오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전 요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맥스는 100이 나오고 미는 101이 나오겠죠. 저 이거 같거나 같을 때까지 얘를 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지금 하면은 저는 정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로 쭉쭉 올려가지고 제출 누르고요. 자바 요거를 메인으로 바꿔주고 패키지 날려주고요.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이너리 서치. 자, 이 내용을 보고 이거 바이너리 서치로 풀리겠네. 요거를 아는 게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요 로직을 정확하게 코드 구현할 수 있고 이해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이거 바이너스로 풀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거랑 요거 가지고 되는지 판단 가능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구현해보고 검증하면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